다음은 권세호의 더 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분석해 주실 기업은 어느 곳인가요? 네, 최근에 인보사 사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죠. 식약처로부터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당했고 또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태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 전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회계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 바이오주 또 K바이오라고 부르죠. 이 K바이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보사 사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인보사 사태라는 말씀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이 골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게 인보사 K주라는 것인데요. 그 2016년도에 이제 임상 이제 3상 시험을 이제 완료를 하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국내 품목 허가, 그러니까 이제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아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이 하나 개발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좋아하고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임상 3상 이제 시험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상 3상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 의혹이 뭐냐 하면은 애초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 인보사 이 약품의 주성분이 이제 연골세포였는데 알고 보니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또 좀 사실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2019년 3월 이제 국내 유통과 이제 판매를 중단을 하고 올해 5월 달에는 이제 품목 허가 취소를 단행한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의혹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임상 실험 자체를 이제 중단을 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이미 많은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그 투약 자체도 중단이 되고 판매도 중단이 되고 품목 자체 허가 또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보사와 관련해서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재개를 놓고 사실 제약이나 뭐 식약처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오롱 생명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떤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건지, 과연 어떤 카드를 감추고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애써 대안한 척 이제 하고 있겠지만 네. 지금 사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환자들 입장에서 이 쉽게 말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이제 투약을 받은 환자들 입장에서 일단 걱정이 앞서니까 지금 약 한 700여 명 정도가 지금 회사를 상대로 좀 먼저 또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제 허가받은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용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출국 금지를 당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렬 회장에 대한 이제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이우석 대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까지 지금 신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불똥이 또 어디까지 튀었냐 하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제 적격성 심사를 곧 할 텐데
그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시키는데 주관사 역할을 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기대와 달리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큰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를 처음 출시했을 때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계의 왕좌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인보사가 성분이 다른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한 번에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기를 친 기업이다 이런 오명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오명인지 그렇죠. 진명인지는 좀 네. 상황이 지나봐야 더 네, 판가름이 네, 나겠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재무적으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대로 참 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이제 몰락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좀 상황에 좀 처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원료의약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그리고 이제 항균제, 뭐 수처리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산 판매하고 바이오 이제 신약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9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코오롱 그룹의 어떤 지배를 받는 거죠. 코오롱 그룹은 지금은 이제 퇴진하였습니다만은 이용렬 회장이 이제 정점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코오롱이 이제 지주 역할을 하고, 코오롱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을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 회사 또한 이제 코오롱 그리고 이용렬 회장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특수관계인이 한 62%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오롱이 한 20% 그리고 또 이용렬 회장이 한 14% 정도 해서 특수관계인이 약 35%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상당히 지금 신약으로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그 약 성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인보사는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998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던 제품이라고 해요. 그렇죠. 뭐 한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2017년도에 드디어 29번째 신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리고 나서 뭐 1년 동안 한 1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제품이나 뭐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홍콩, 대만, 뭐 일본과도 접촉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경영 성과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부가 이제 의약사업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의약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그 의약 원료 의약과 이제 의약품 중간체를 이제 파는 사업부고, 네. 그리고 항균제, 수처리제 등을 파는 이제 기능소재 사업부, 그리고 이제 이 인보사를 파는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바이오 사업부에서는 큰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사업부에서 이제 주로 매출이 한 600억 정도 일어나고, 또 기능소재 사업부에서 한 653억 정도 일어나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한 1,300억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은 한 그 150억 정도가 이제 뛰었어요. 그건 이제 주로 의약 사업부에서 이제 많이 뛰었고, 그래서 기능소재 사업부도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지는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고수익 고위험의 어떤 특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자금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인보사가 이제 오랜 시간 드디어 이제 그 노력 끝에 뭔가 결실을 거두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좋았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올해부터 또는 내년 뭐 등등 해서는 상당히 이제 바이오 사업부에서 이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뭐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이렇게 기여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예상과 달리 지금 또 큰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뭐 매출이 1,300억이지만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246억이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가 더 문제입니다. 1사분기 지금 2사분기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1사분기만 지금 공시된 거를 보면은 매출이 300억인데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173억이고 또 당기 순손실이 688억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좀 뭐 추측이 된다고 본다면은 네. 이 영업 손실과 당기 손실의 폭이 지금 확대될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인보사에 대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함께 동참하기로 했던 일본의 어떤 미쯔비시 타나베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취소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소송이 들어와 있고 또 먼디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미 수령한 어떤 금액 계약금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질권 이제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 파트너들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나 어떤 이런 단기 순손실의 폭이 확대될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분석해 주셨던 넥슨처럼 바이오주의 특성상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이제 다른 사업부의 이익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좀 갉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익이 나려는 차에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좀 네. 사면초가 또 이해관계자들도 워낙에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까지 이제 제대로 검증한 게 맞냐 네. 이런 의혹을 그렇죠. 받으면서 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운명이 어떻게 좀 판가름이 날 걸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 소송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부사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달라. 그 취소를 또 취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소송을 할 계획인데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제조,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충주 공장을 정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임상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이제 좀 재개를 하겠다. 그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협의해서 그 인보사의 그 어떤 주성분이 왜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FDA의 허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3상 실험이 이제 계속 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좀 성의를 다시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제조 또 판매를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할 텐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런 행정소송의 성소 또는 미국에서의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속 그 임상 3상 실험을 하고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뭐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존에 투자한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또 잃어버리고 그 주성분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난한 또 시간을 또 버텨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좀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에 투자한 분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손실을 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좀 마무리되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좀 밝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더센 기업연구소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권세호 여기서 오늘 준비해 주셨던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YG편에서 착하게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코오롱 생명과학 편에서는 정직하게 경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와 관련해서 인과응보 사필 규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한 줄 평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입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 문제도 그렇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와 식약처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했다면 빠르게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